지금부터는 투자 분석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투자 분석은 DCF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비율 방법이 있어요. DCF는 순순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이런 것들을 묶어서 DCF, 우리말로는 할인법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는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 문제를 78번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합니다. 78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 안에서 순현가와 내부 수익률은 얼마냐 이렇게 주었어요. 기간은 1년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20%로 하라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벌어들인 돈이 6천이래요. 나간 돈이 5천이래요. 우리는 순현가라는 게 뭐죠? 순현가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유입을 찾아야 되죠. 유입이 6천 아닙니까? 근데 6천인데 이걸 현가로 할 때는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이니까 그 다음에 R을 몇 퍼센트로 하라? 20%로 하라. 이 말은 1.2로 나누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이걸 나누면은 5천이 되죠. 그러니까 6천만 원은 유입의 현가는 5천이 되고 빼기 유출의 현가는 나간 돈은 5천인데 이 나간 돈은 그 자체가 현재 나가기 때문에 현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출은 현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하면은 이게 5천이 되고 계산하면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현가는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정의가 뭡니까?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같다는 것은 순현가가 0이죠. 그러면 순현가가 0일 때 적용되는 할인율 바로 이 20%가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0일 때는 바로 20%에 해당되는 이 20%가 IRR, 이게 IRR을 내부 수익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현가는 0이고 내부 수익률은 20%다 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9번 문제를 봅니다. 역시 순현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순현가라는 건 두 개의 공식이 있잖아요. 하나는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 공식이 있고 또 하나는 매년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에다가 세후 지분 복귀의 현가를 더해 갖고 빼기 지분 투자액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바로 79번은 이 두 번째 공식에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의 요지는 마이너스 1000이라는 것은 1000을 투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 후에 130, 2년 후에 130, 3년 후에 130, 4년 후에 130. 그래서 해마다 130씩 뭐냐면 임대료로 벌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 개를 번 것은 우리가 현가를 계산한다 이 말이죠. 이게 매년 세후 현금 수지를 말하는 거고 현가로 할 때는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건 연금의 현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어진 값이 연금의 현가를 5년 것을 주었어요. 그러면 130씩 같은 것은 4년 것을 해야 되는데 5년 걸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맨 끝에를 130을 하나 만든 거죠. 왜냐하면은 5년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130이면 남은 돈은 1300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130에다가 곱하기 이건 연금의 현가, 연금의 현가에 해당되는 3.790 이런 것들을 곱하는 거죠. 주어진 숫자를 곱하면은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기로 때리면은 대략 492만 얼마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 계산기로 쭉 정확하게 한번 때려 보세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1300이 나오게 되는데 이 1300은 일종의 매매 차익 개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일시불의 현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시불의 현가 5년 것을 얼마로 줬어요? 여기 1300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를 줬냐면은 0.62 얼마 줬죠? 이걸 계산하면은 대략적으로
7만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두 개를 합친 것이 뭐가 됩니까? 유입이 되는 거죠. 유입을 합치면 13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입의 현가가 1300이고 나간 돈은 1000이라고 했잖아요. 빼기 1000을 빼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3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년가는 3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79번의 정답은 3번인데 바로 이 문제를 기억을 하셔가지고 같은 금액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매년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것은 세후 지분 복귀액의 현가를 더해 갖고 빼기 지분 투자액을 빼서 수년가를 계산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역시 수년가 계산 문제네요. 수년가라는 게 유입의 현가 빼기 유출의 현가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수치를 얼마를 10%를 줬어요. 그리고 기간은 1년을 주었죠. 그러면 우리가 유입이 5786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현가로 계산할 때는 나누기 1.1로 하는 거죠. 1.1로 하는 거죠. 그래서 5786을 1.1로 나누면은 5260이 되는 거죠. 이 현가가. 그 다음에 4730을 1.1로 나누면은 43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75를 1.1로 나누면은 325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98을 1.1로 나누면은 2180이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유입의 현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지출은 바로 이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기를 하면 수년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됩니까? A는 2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가 됩니까? 300이 되죠. C는 얼마가 됩니까? 2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는 얼마가 됩니까? 18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년가를 찾아서 그래가지고 수년가가 큰 순서로 보면은 가장 큰 건 B죠. 그 다음 B. 두 번째는 A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돼요? C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것은 D다 해갖고 80번의 정답은 2번이다. 이런 정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연습을 해서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81번 문제입니다. 역시 수년가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에 관련된 건데 기간을 1년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자를 5%로 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수치가 유입일 때 아까 10%는 80번 문제는 1.1로 나눴지만 여기는 5%이니까 1.05로 나눠야 되겠죠. 5%니까 그래서 유입에 대한 숫자를 바로 이게 유입인데 이걸 1.05로 나누면은 630은 1.0으로 나누면 600이 되고요. 315는 300이 되고요. 나누면은요. 420은 4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2.5는 250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유입의 현가고 유출은 이 숫자니까 여기서 이걸 빼기를 하는 것은 수년가죠. 그러면 빼기를 하면 수년가를 하면은 수년가는 얼마가 됩니까? 300. A는 300. 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년가. 수년가는 빼기를 하는 거니까 300. B는 얼마입니까? 200이 되는 거죠. 빼기를 하면은요. C는 300이 되는 거죠. D는 얼마입니까? 역시 빼기를 하면은 150이죠. 150이다. 그래서 수년가를 가지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얼마가 돼요? A 300이 되고 가장 작은 것은 D 15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문제를 주었네요. 수익성 지수죠. 수익성 지수는 이것과 이걸 나누기를 하는 게 수익성 지수죠. 그러면 나누기를 하는 수익성 지수를 봤더니
여기다가 수익성 지수를 적게요. 수익성 지수는 얼마가 되는 거니? 600 나누기 300이니까 A는 2가 되는 거죠. B는 여기 300 나누기 100이니까 3이 되는 거죠. C는 얼마입니까? 400에다가 나누기 100을 하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4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D는 250 나누기 100을 하니까 2.5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것입니까? C.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것은요, B. 세 번째는요, 2.5니까 D죠. D고, 그 다음에 A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바로 이제 유입의 현가를 찾고 유출의 현가를 찾아가지고 이걸 빼기로 하는 것은 순현가고 나누기를 하는 것은 수익성 지수인데, 그래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정답은 4번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5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5번 문제는 한번 참고로 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요, 항상 나중에 말로도 그런 말 했죠.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무조건 무슨 순서로 하라? 순현가 순서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무슨 순서로 한다? 순현가. 그러면 순현가 가장 큰 것은 어떤 겁니까? A하고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를 하면은 순현가가 300이고 그 다음에 C를 하면 300인데, 그런데 A를 하면은 나간 돈이 얼마가 돼요? 300이잖아요. 그런데 총 투자를 300이라고 할 때는 A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도 할 수 있어요. 근데 A를 하면은 순현가가 얼마로 딱 벌었어요? 300만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C를 하면은요, 100을 갖고 300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가가 C를 해서 300을 번 다음에 그럼 200이 남았잖아요. 200이 남은 두 번째 순현가가 큰 것이 어떤 겁니까? B잖아요. B는 100을 갖고 순현가를 얼마를 벌어요? 200을 벌 수 있잖아요. 순현가를. 그리고 또 1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돈을 갖고 또 다음에 큰 게 어떤 겁니까? D를 할 수 있잖아요. D는 순현가 150을 벌 수 있잖아요. 150을 벌으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A만 하면 순현가가 얼마인데요? 그 300인데 바로 이 세 개를 하게 되면은 순현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650만큼을 벌 수 있기 때문에 A만 하는 것보다는 B, C, D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해서 5번이 맞는 지문인데, 만약에 투자 금액이 주어져 가지고 어떤 순서로 하는 게 좋으냐 라고 순서가 나온다면 문제를 순현가 순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5번도 맞는 지문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82번 문제입니다. 역시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순현가, 수익성 지수 개념이 이제 더 쉽게 접근이 되겠어요. 여기도 역시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를 7%라고 했어요. 그러면 7%니까 나누기를 할 때는 얼마로 나누기를 해야 됩니까? 1.07로 나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7로 하면은 7,490이 유입인데 이걸 1.07로 나누면은 7,00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75를 그 다음에 1.07로 나누면은 2,5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210을 1.07로 나누면은 3,0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815를 1.07로 나누면은 4,500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게 유입의 현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유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순현가고, 그래서 이걸 빼기를 해보면은 순현가를 해보면은요,
A는 얼마가 나옵니까? 4000이 나오죠. A는 4000. B는 얼마가 나옵니까? 1500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C는요 역시 1500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D는요 3000이 나오죠. 그래 가지고 순영가가 4000, 1500, 1500, 3000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빼기를 하지 않고 나누기를 하는 것이 수익성 지수지 않습니까? 이걸 PI라고 한다면은 수익성 지수는 그래서 이쪽에 나누기를 하면은 A는 2.33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B는 2.5가 나오고요. 예. C는 2가 나오고요. D는 3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 그 유입의 현가를 유출 현가로 빼기를 하는 건 뭐라고 하고 순현가, 나누기를 하는 건 뭐라고 한다? 수익성 지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에 보면은 B와 C의 순현가는 같다. B와 C는 1500으로 같죠? 그래서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것은 D다. D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예. 그 다음에 3번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겁니다. 순영가 가장 큰 사업은 A다. 4000이죠. 그래서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PI가 가장 적은 사람은 C다. C 얼마입니까? PI 가장 적은 것은요 2잖아요. 2. 그래서 맞다. 그 다음에 5번 A의 순영가는 D의 2배다. 그런데 A의 순영가는 얼마입니까? 4000이고 D의 순영가는 3000이니까 2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지문이 좀 어렵지만은 이걸 이제 빼기로 하는 건 순영가고 나누기로 하면 수익성 지수인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문제를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서 뒤에 해설도 있으니까는요 한번 찾아보시면은 말로 나온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어요. 83번 문제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에 관련된 문제고요. 기간은 1년을 주었고요. 그 다음 할인율은 10%를 주었어요. 그러면 역시 똑같죠. 말하자면 유입을 10%니까 얼마로 나눕니까? 1.1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입 121만원을 1.1로 나누면은 얼마가 됩니까? 110만원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30만원을 1.1로 나누면은 118.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180만원을 1.1로 나누면은 이거 계산기로 때려 봅니다. 163.6이 나와요. 예, 6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0만원을 1.1로 나누면은 181.8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유입의 현가를 해가지고 수익성 지수니까 이 숫자와 이 수치를 나누기를 하는 것이 수익성 지수 아닙니까? 그래서 A를 나누기를 하면은요 1.1이 나오고요. A는 1.1, B는 0.98이 나와요. 계산기로 때리면은요. C는 1.09가 나와요. 예. 그 다음에 D는 1.07이 나와요. 이렇게요. 해서 뒤에 해설에다가 체크포인트에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지문을 보면은 1번 A 사업은 B 사업보다 수익성 지수가 크다. A는 1.1이고 B는 0.98이니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2번 C 사업은 D 사업보다 수익성 지수가 크다. 맞죠? C는 1.09고 D는 1.07이니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봅니다. 수익성 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은 B다. B가 0.98이고 가장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3번과 4번인데 자, 3번과 4번은 두 개를 합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A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A와 B를 하는 걸 경우는 A하고 B는 A하고 B는 자기보다 작은 걸로 했어요. 그러면 자기와 자기보다 작은 걸로 하면은 전체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러면 3번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보다 작은 걸로 합치면 전체가 작아져서 결국 A만 하는 것이 두 개를 합치는 것보다 더 큰 수가 되는 겁니다. 3번은 맞는 건데 4번을 보세요. D는 이제 뭐냐면 D만 하는 것보다도 C와 D를 하는 것은 이게 자기보다도 큰 것으로 했어요. 그러면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커지는 거죠. 자기보다도 큰 걸로 했기 때문에 전체는 커지는 겁니다. 근데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해서 이걸 두 개를 합쳐 갖고 체크 포인트다 합쳐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수치가 나오더라도 4번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도 A만 하는 것하고 A부하고 더 작은 걸로 하면은 전체가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D만 하는 것보다도 자기보다 큰 걸로 하면은 전체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3번은 맞고 4번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DCF에 관련된 계산 문제를 풀었어요. 수년가, 수익성지수, 내부수익률인데 내부수익률은요 1년 것만 계산이 됩니다. 나머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 손으로 할 수가 없고 컴퓨터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는 빼기를 하는 것은 현가로 해갖고 빼기를 하는 건 수년가고 나누기를 하는 것은 수익성 지수라는 것 연습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